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 오늘은 9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고 여기에 걸맞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쓰고 있는 모자를 보니까 그리고 관모를 쓰고 있네요. 관리들이 쓰는 모자를 이제 관모라고 하죠. 이 조선시대에는 이런 관모를 사모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통을내 보면은 신랑이 이제 사모관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모는 이렇게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비단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 실로 만드니까 실사가 들어가고 이 조골소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비단사자입니다. 그리고 모자는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수건건자죠. 옛날에 이제 두건 그 머리에 쓰는 수건을 바로 이제 두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모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이렇게 머리를 덮다 이래서 덮을목자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두 이자가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요것은 이제 또 눈목자를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모자를 뜻하는 모자인데요. 그, 요 눈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머리, 얼굴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것을 이제 모자라고 이렇게 썼다가 뭐 쓰다 뿐만 아니라 뭐 덮다. 그래서 덮은 것을 뭐 견디다, 무릅쓰다 이렇게 의미 자체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모험할 때 무릅쓰다 그런 걸로 사용되다 보니까 새로운 한자가 필요하겠죠. 모자라는 그래서 여기 두건건자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모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공무원은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돈과 어떤 보석 이런 값비싼 재물들을 마구 삼키고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요. 자, 이런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탐관 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우리 한 글자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내다, 탐하다는 것은 갖고 싶은 나머지 지나치게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 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돈을 탐하기 때문에 주로 탐하는 게 돈이죠. 그래서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 돈과 관련된 것은 전부 이렇게 조개 패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쓰여 있는 글자는 지금이란 글자입니다. 이제 금. 예. 뭐 금시초문할 때 들어가는 그 글자죠. 그 글자는 사실 탐내다라는 의미하고 관계없이 하나의 그 발음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자가 아니라 이렇게 탐자로 자체가 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라는 것은 이제 관리를 뜻합니다. 관리관, 뭐 관청이라고도 하고 어떤 벼슬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재물을 탐내는 관리 그런 뜻에서 관리라는 뜻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그 집을 뜻하고 있죠. 그 집을 뜻하고 있고 요 아래에 있는 글자는 언덕붙자를 쓴 것인데요. 요 글자가 열십자가 이렇게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높은 집, 뭐 관청들이 보통 이렇게 언덕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그런 집이 바로 관청이다. 그래서 관청에 일하는 사람을 바로 벼슬아치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그 벼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리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탐관하면 이제 그 재물을 탐내는 관리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자라는 것은 이제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럽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물수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오조사 우자입니다. 말 그대로 말어자. 조자는 이제 도울조, 사도 말사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도와주는 어떤 말을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조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조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보통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뭐뭐에게 이런 뜻으로 어떤 말을, 문장을 표현하는데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사 우자가 이렇게 오자로 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자는 뭔가요? 이것도 이제 관리를 뜻하는데요. 관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등급의 그런 하급 관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일자와 우리 역사할 때 그 사자의 두 글자로 결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뜻도 있지만 오로지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떤 사람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붓을 손으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떠한 사실, 어떤 공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공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의 뜻을 다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탐관오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이 바로 우리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단어를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탐관, 재물을 탐내는 권리와 오리하면 행실이 더러운 거죠. 행실이 더러운 그런 권리를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속뜻사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어, 분석 방식, 즉 형태소 분석 방식으로 사전을 편찬한 속뜻사전은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모든 사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사실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쓸모없는 그런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한자를 살아있는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의 뜻을 다 적어놨습니다. 탐날탐, 벼슬관, 도로로, 벼슬아치리.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한다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면 우리가 새롭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 개의 한자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눈으로 익히면서 뜻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한 한자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뜻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뜻을 보는 과정 속에서 한자가 또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죠. 탐알탐, 욕심. 재물을 탐하는 그러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하죠. 예. 또 행실이 더러운 자, 벼슬아치, 관리 이렇게 또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스스로 이렇게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탐관오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